반갑습니다. 자연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도 병충해 방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도 병충해 방지의 역사를 한번 보면요. 1881년, 1852년이라는 분들도 있고, 그때 프랑스에서 포도 흰가루병, 이것을 백분병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파우더리 밀드라고 하는데, 이 파우더가 가루죠. 가루, 그리고 요거 밀드가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흰 곰팡이인데 그 흰 곰팡이 가루죠. 그래서 흰가루병입니다. 요것을 프랑스에서 처음에 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석회유황 합제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포도 병충해 방제의 시작입니다. 1883년 포도 노균병, 다운리 밀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포송포송한 흰가루병이 포송포송에 붙어있는 병이에요. 노균병이. 요 곰팡이가 포송포송에 붙어있는 이 노균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황산구리와 생석회를 혼합한 보로도액을 만들어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또 프랑스. 요 보로도가 프랑스 포도의 주산지가 그 지명이 포로도입니다. 보로도입니다. 거기에 혼합물을 넣은 거죠. 그게 석회 보로도 액이라고 사용하는 겁니다. 보로도에서 만든 혼합물, 이것이 석회 보로도 액의 명칭입니다. 을 사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은 석회 보로도 유황 합제를 만들어서 많이 시중에 나옵니다. 농약사에도 가도 있고요. 이것을 갖다가 뿌리면 됩니다. 석회 보로도액도 뿌리면 됩니다. 뿌리면 되는데 옛날에는 다 제조를 했죠. 제조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한번 설명을 별도로 한번 두 가지의 제조 방식과 사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하는데, 오늘은 시중에서 사서 바로 뿌리는 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약은 농산물 생산에 아주 효과적이고 필요하지만 너무 과용을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과용을 하면 땅도 죽는 거죠. 왜? 계속 농약을 뿌리면 미생물도 죽으니까 땅도 죽고 살포를 하는 건강에도 안 좋고 먹는 사람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너무 과용하는 것은 금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농약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농약의 종류와 주의사항을 보겠습니다. 석회유황 합제, 요게 이제 제가 오늘 아마 가장 많이 등장을 할 거예요. 석회유황 합제가 반드시 뿌려야 됩니다. 뿌려서 살균도 되고 여기는 살충까지도 되니까 그렇게 먼저 잡아놔야 포도농사를 짓기가 쉽습니다. 석회유황 합제는 유황과 생석회를 만들어서 액상으로 만들어서 뿌리게 됩니다. 발화 전까지 나무의 살포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충분히 살포를 하고, 이 발화 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알카리성 자재로 타농약과 혼용을 금합니다. 특히 뒤에 나오는 기계유하고는 반드시 띄워야 됩니다. 혼용하면 안 됩니다. 1회만 사용하고 중복 살포 시엔 약해가 있고요. 비온 뒤에 2, 3일 후에 살포를 합니다. 산소와 접하면 약효가 떨어지므로 밀폐 보관합니다. 살균과 살충의 효과가 있고 2월 말부터 3월 사이에 살포를 합니다. 그런데 포도는 4월 초까지 반드시 살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화가 되기 전까지 해야 되므로 너무 늦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물과 혼합 비율은 반드시 사용 설명서를 따라야 되고요. 뭐 대충 듣고 하는 것보다 반드시 사용서를 따르고 농약사에서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정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 석회유황 합제는 잿빛곰팡이, 탄저병, 흰가루병, 새눈무늬병, 갈색무늬병, 노균병 등의 살균 효과가 있고 응애, 깍지벌레 등 살충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반드시 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 초기에 딱 잡아놔야 됩니다. 잡아야 농사 짓기가 쉽습니다. 기계유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계유를 먼저 살포하고 15일 이상 간격을 두고 살포합니다. 혼합하면 안 됩니다. 근데 먼저 하나 이야기 드릴게요. 기계유는 포도나무는 기계유제를 살포를 하면은 포도눈이 발화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온에는 기계유를 안 뿌리는 가온이 많습니다. 이 발화가 안 된다는 소문이 있기 때문에 기계유를 많이 안 뿌립니다. 그래서 기계유를 뿌리면 이제 뭐 충을 많이 잡죠. 뭐 사과밭에 충을 많이 잡는데 기계유를 안 뿌리는 것은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요. 포도눈이 발화가 잘 안 된다 이런 있기 때문에 기계유 사용을 합니다. 혹시 기계유를 뿌리는 분이 발화가 잘 안 되면 이거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 기계로 꼭 뿌리고 밑에 뭐 유충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위로 안 뿌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밑에만 뿌리고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기계유는 하여튼 발화가 잘 안 된다는 소문이 있다. 이것을 한번 염두에 두고 기계로 꼭 뿌리고 싶은 분은 농약사에서 구입할 때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이 포도밭에 뿌려도 되는 기계유냐, 발화에 문제가 없느냐, 이것을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석회 보로도액은 구리염과 생석회를 섞어서 액상으로 만들어서 뿌리는 것을 석회 보로도액이라고 합니다. 유기농 자재로서요. 유기농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보로도액을 항상 뿌립니다. 지속성이 긴 살균 제거요. 7일에서 10일 간격을 두고 뿌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요 두 개는 제가 다음에 한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유황합재, 석회 보로도액. 자, 그리고 기계유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계유는 액상으로 뿌리고요. 겨울 월동 해충 방제, 살충제 역할을 합니다. 해충의 표면이나 산란한 알을 피복하여 질식사를 시키는 방법입니다. 해충의 기문이나 표피에 침투해서 조직을 파괴하여 살충 효과를 하게 됩니다. 일회 사용하고 중복 살포 시에는 약해가 있고요. 시설 재배 시에는 사용을 좀 자제하는 게 좋고, 고온으로 약해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계유와 석회유황 합재는 15일 간격을 두고 사용을 합니다. 1월, 2월에 사용하고 기계유, 월동 해충, 석회유황 합재는 월동 병균 혼합해서 뿌리지 않습니다. 기계유제는 4년 이하의 어린 나무나 수세가 약한 나무에는 살포를 좀 자제해 주는 게 좋고요. 나무가 건강할 경우에는 병해충이 없는 경우, 나무가 건강하고 병해충이 없는 경우에는 연간 방제일보다 3, 4일 늦춰서 방제를 해도 상관없다. 이 말은 포도가 연간 10회 정도의 방제를 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3, 4일 늦추면은 이제 좀, 그러니까 병이 없는 해, 병충해 없는 해가 있거든요. 포도를 농사를 짓다 보면 그런 게 조금 늦추다 보면은 좀 10회 다 안 치도 살포를 하지 않아도 농사를 질 수 있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작게 농약을 뿌리는 분들은 3회 정도 뿌리는 분들도 있고요. 7회도 있고 10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농사를 지면서 잘 해야 됩니다. 적게 살포를 하시는 분들은 가은에서 정밀하게 조사를 자주 해야 되겠죠. 어떤 병이 왔나 안 왔나, 그런 것들을 해서 그때그때 적시 뿌려야 되겠습니다. 석회 보로도액은요, 전생육 기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포도나무는 기계 유제를 살포를 하면은 포도눈이 발화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 판매점에서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석회유황 합재 같은 거 뿌릴 때 방제복하고 마스크 보호안경 착용하고 바람 등지고 살포하는 거, 요거 주의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도 농사를 질 때는 포도 껍질 벗기기를 실시하면 병균, 포자와 꽃매미 등의 해충화를 제거할 수 있어서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 껍질, 낙엽, 가지,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포도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거 태워야 됩니다. 태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니면 묻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실시해 주셔야 되고요. 발화 전까지 석회유황 합재나 황을 꼭 살포해야 합니다. 살포 시 나무 주위부터 결과모지, 지난해 먼저 자란 가지가 결과모지의 선단까지 나무 전체에 충분히 묻도록 살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 껍질 벗기기 하고 낙엽, 가지, 그 다음에 석회유황 합재, 요렇게는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해충이나 균이 잡기가 쉽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병해충 출현 시기가 빨라지고 병해충 발생률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방을 위한 방제를 4월 초까지 꼭 실시합니다.
예, 꼭 실시, 발화전까지 꼭 실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포도나무 연간 방제력을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걸 제가 여기에 조금 적었습니다. 여기에는 잘 안 보이네요. 병해충 방제는 2월 상순부터 그래프가 이렇게 10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안에 갈색무늬병, 새눈무늬병, 탄저병, 흰색 곰팡이병, 회색 곰팡이병, 녹음병, 녹병, 포도, 호랑, 하늘소, 이렇게 응애루, 깍지벌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 방제는 연 10회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 방제력이. 그 다음에 농약은 병해충이 없으면 횟수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옆에 표를 보시면은 이제 횟수가 이렇게 8회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10회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뭐 8회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잡은 것은 연 10회로 잡혀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이하 좀 병이 적어지면 줄여 나갈 수 있다. 예. 더 줄여서 3회 치는 분들도 있고 물론 안 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뭐 그 유기농 짓겠다고 예. 농약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 유기농을 만들어서, 그때 제가 질 때에도 유기농 이 자재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아서 막 천에 녹점 만들고 이렇게 해갖고 뿌리고 했는데 결국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약을 한 3회만 치고도 키워내는 분들도 있고요. 뭐 친환경으로 지금은 나와 있는 게 많아서 친환경으로도 충분히 이제 짓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거는 여러분이 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농약을 작게 치면은 밭에 가서 자주 이 관찰을 해야 되겠죠. 예, 이 5월 상순에 발화 전에는 이제 월동 병해충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발화 후에는 이제 5월 상순부터 잿빛곰팡이병, 새눈무늬병, 새눈무늬 이어도 새눈이고 갈색무늬병, 녹음병, 탄저병, 흰가루병 7월에요. 6월 새눈이병 요래 있고, 7월 중순에 갈색무늬병, 탄저병, 흰얼룩병, 8월에 갈색무늬, 탄저, 흰얼룩병, 수확할 때, 수확 후에 9월 중에 갈색무늬병, 녹음병 이렇게 대상병이 있고, 충으로는 이제 뭐 발화 후에는 노린재, 그 다음에 MM이충, 가루깍지벌레 이런 게 있고, 5월에는 장립노린재, MM이충, 가루깍지벌레 이렇게 있네요. 그 다음에 봉지 씌우기 전 6월 중 해갖고 이제 큰 유리나방, MM이충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확 후에는 포도, 호랑, 하늘소, 꽃매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표를 한번 보시고 전체적으로 연간 방제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 병에는 우리나라 전체 한 40종이 있으나 국내 발생을 많이 하는 것은 이제 11종 정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여기 보면 탄저병, 갈색무늬병, 노인병, 흰가루병, 잿빛곰팡이병, 새눈무늬병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 어디에서 많이 발생하는지, 주로 발생하는 부위, 발생되는 부위, 발생되지 않는 부위가 있어요. 이런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표는 요 진흥청에서 제공하는 거니까, 탄저병 같은 경우는 과실에 있고요. 갈색무늬병은 잎에 많이 오죠. 녹음병 잎에 많이 오고, 과실에도 있을 수 있고, 줄기에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흰가루병, 예, 이렇게 잎에 많이 오고, 과실에도 오고, 이렇게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기 8개의 주로 발생을 많이 하는 8개의 병에 대해서 제가 한 화면에 놨습니다. 네. 화면이 크게 보시는 분들은 아마 요게 이제 보일 거고요. 병근이 아주 작으면은 그냥 제 말씀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잿빛곰팡이병은 회색 곰팡이병이라고 합니다. 그레이 몰드라고 하는데, 그레이 몰드는 영어 그레이가 회색이고 몰드가 곰팡이니까 회색 곰팡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영어로는. 그러니까 이 잿빛 곰팡이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화기에 꽃과 꽃자루, 꽃과 꽃자루, 생육 후기 포도 송이에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잿빛 곰팡이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새눈무늬병은 흑두병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버드 아이 랏이라고 하는데, 이
한마디로 말하면 새 눈이 썩은 거죠. 예. 요게 새 눈처럼 생긴 거죠. 새 눈처럼. 예, 영어로는 썩은까지 넣어서 썩다. 예, 새 눈이 썩다 이렇게 본 건데 새 눈처럼 생겨서 새눈 문인병입니다. 예, 이렇게 새 눈처럼 딱딱 줄기에도 이렇게 딱딱딱 찍혔죠. 새 눈처럼. 5월 중순부터 봄철까지 많이 발생하고 기온이 낮고 비가 많을 때 새눈 문이병이 많이 옵니다. 갈색 문이병은요 갈반병이라고도 하고 립스팟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요 잎사귀에 스팟이 있는 거죠. 예,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점이 있는 것을 갈색 문이병이라고 합니다. 예. 브라운이라고 하나 더 적어도 되겠네요. 영어로는 브라운 스팟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자, 탄저병은 만부병이라고도 하고요. 비럴랏이라고 하는데 이 비럴이라는 게 아주 뭐 심한 이런 썩음이 심한 것이 탄저병입니다. 예, 영어로도 심하죠. 탄저병이 오면은 문제가 많이 생긴다. 빨리 따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예. 사과에서도 탄저병이 있으면 무조건 따야 된다 그러죠. 위에 탄저병이 있는데 밑에 가만히 위에 걸 놔두면 밑으로 다 번집니다. 예, 그래서 사과에도 그렇고 포도에도 그렇고 탄저병은 따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7, 8월 비가 잦은 여름철 매년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요. 통광, 통풍, 밀식을 피하고 질소 가용을 금한다.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다 모든 병에 해당됩니다. 흰 가루병인데 백분병이라고도 합니다. 파우더리 밀드유인데 이것이 가루고요. 예, 이 설명을 앞에 흰가루병 처음 설명할 때 한번 했죠. 예, 이 곰팡이가 곰팡이 가루죠. 흰 곰팡이 가루. 이게 백분병입니다. 신초, 잎, 꽃송이, 과립에 발생을 합니다. 흰 얼룩병도 이게 비슷하죠. 흰 얼룩병도 비슷합니다. 예, 물론 이제 병은 완전히 다른 거지만 결가지와 과일의 성숙기에 흰 얼룩병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 가원에 자기 포도나무에 이런 것이 생기면은 자기가 한번 연구를 해보고 그걸 가지고 농약사에 가서 그것을 보여주고 이 병이 무슨 병이냐, 어떤 약이 좋으냐 이런 것을 물어보면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약의 설명서를 좀 충분히 읽고 이렇게 해서 자기 그 포도나무에 어떤 병들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 좀 기록하시고 이렇게 해서 방제를 하면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녹균병이죠. 이슬병이라고도 합니다. 예. 다우니 밀드유네요. 다우니 밀드유는 포송포송한 곰팡이가 포송포송하게 이렇게 솜털처럼 있는 거 이런 것이 녹균병입니다. 여름부터 가을 잎, 새순, 과실에 다 올 수가 있습니다. 꼭지 마른병은 요것이 마르는 건데요. 꼭지 마른병은 병행균이 원인일 수 있고 생리적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런 꼭지 마른병도 가끔 옵니다. 자, 그림은 똑같고요. 방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잿빛 곰팡이병은 신초잎 과일에 곰팡이가 오는데 투광, 통풍, 관배수, 철저 요거는 기본입니다. 예. 계속 나올 겁니다. 예. 그리고 낙엽을 태우고요. 병든 부위를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예. 번짐으로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눈 무늬병은 잎줄기 과일에 나타나고 투광, 통풍이 좋고 질소가 과용하면 안 되고요. 낙엽을 태우고 석회유황 합제를 뿌리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이 잿빛 곰팡이도 저 석회유황 합제로 그 효과가 있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석회유황 합제를 먼저 뿌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4월까지. 4월 전에 뿌려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갈색 무늬병은 잎에 흑갈색 점무늬가 발생합니다. 예, 이렇게 적갈색이 발생했죠. 통광, 통풍, 관 배수 시설이 좋아야 됩니다. 예. 낙엽을 태우고 석회유황 합제를 뿌리고요. 탄저병은 과일 표면에 흑갈색으로 원형이 있고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예, 빛이 좋아야 되고 바람이 잘 들어와야 되고 관 배수 시설이 좋아야 됩니다. 물 빠짐이 좋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봉지 씌우기로 효과를 볼 수 있고 석회유황 합제를 뿌립니다. 이 석회유황 합제는 제가 뭔 장사를 하려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뿌리면
월동 전에 이것을 뿌리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예. 포도원에서는 기계로는 잘 안 뿌리도 석회유황합제는 꼭 뿌립니다. 보통. 예. 반대 물어보면 황 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옵니다. 자주. 흰 가루병은 신초, 잎, 꽃송이, 과립 발생, 투강, 통풍, 밀식이 없어야 되고, 전정 속금을 잘 해야 되고요. 비가 적당할 때 요거는 오히려 흰가루병이 생깁니다. 비가 많이 올 때보다 적당할 때 흰가루가 이렇게 흰가루를 뿌리놓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농사를 지면서 병해충을 잡을 때는 반드시 여러 사람한테 많이 묻는 게 좋아요. 자기 가언에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 이렇게 한꺼번에 딱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파악을 하시라는 거고, 딱 생기면은 자기 가언에나 자기 포도나무에 한 나무를 짓더라도 딱 생기면 그것을 딱 가지고 농약사에 가서 이 뭐냐 아니면 사진으로 탁 찍든지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설명서를 잘 읽고, 그게 중요하죠. 흰 얼룩병, 과일 결과지에 발생하고요. 통강, 통풍, 통풍, 간배수 질소가 너무 과용하면 안 되고, 봉지 씌우기하고 석회유황합제가 효과가 있습니다. 녹균병, 잎 앞면은 담녹색이고 뒷면은 흰 곰팡이고요. 요것도 햇빛과 바람, 관배수가 해야 되고 질소가 과용하면 안 되고, 낙엽을 태우고 석회유황합제 뿌리고, 이거 똑같습니다. 꼭지 마른병, 과실과 열매 꼭지에 발생할 수 있고, 잦은 비, 잎 부족 시, 그 다음에 질소, 요거는 잎이 부족하면은 안 되니까 잎 확보가 중요합니다. 잎이 부족하면은 포도가 안 익을 수도 있습니다. 아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질소를 낮추고요. 투강, 통풍, 간 배수가 좋아야 되고, 봉지를 씌우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8가지를 봤고요. 요거는 이제 많이 아주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 발생하는 거라서 소개를 드립니다. 소개를 드릴게요. 요게 균핵병이라 그래갖고 신초에 주로 발생하고요. 요렇게 발생하는 거죠. 바로 하고, 수침상, 그리고 누르면 표피가 부스러지고, 잎에서 요 딱 누르면은 표피가 부스러져 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토양에서 월동을 하고요. 그래서 낙엽을 소각해야 됩니다. 가지나 낙엽 이런 것, 뭐 껍데기 이런 걸 소각하는 이유가 그렇죠. 그걸 하면은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석회유황합제를 뿌리고요. 녹병, 이 녹처럼 생겼죠. 녹처럼 다 생겼습니다. 6월에서 7월경에 잎의 표면에 황색 반점이, 뒷면에는 등황색이고요. 가루 포자가 있고 조기 낙엽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병든 잎을 소각하는 게 좋고요. 보로덱을 치고 탄저병 동시 방제를 하면은 효과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송이 썩은병 있죠. 큰송이 썩은병. 요런 포도알 많이 보셨죠. 포도알의 표면에 갈색 반점이 있고 쭈그러들어서 주름이 잡히게 됩니다. 꼭지 마른병은 송이 축에 생기고, 이 병은 열매의 꼭지에 생깁니다. 흰빛 썩은병이 있고요. 흰빛 썩은병은 6월경부터 과축, 단갈색 반점이 있고요. 병든 열매나 가지에서 월동을 하고, 비가 많고 고온에서 발생을 합니다. 가지, 열매를 소각해야 되고, 석회유황합제를 뿌리면 됩니다. 뿌리 혹병은요, 지제부는 뿌리하고 땅하고 만나는 부분이고, 줄기에 혹이 생깁니다. 그런 부위에 혹이 생기고요. 환상바피 부위, 곤충가해 부위, 동해 상처 부위, 상처가 난 부분에 발생할 확률이 크다는 거죠. 뿌리는 포도나무 수세가 약화되고 품질 저하가 되고 수량이 감소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생기면 병영균 감염 없는 건전한 묘목을 사용을 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이 뿌리 혹이나 앞으로 나오는 이 바이러스병 이런 건 전부 방법은 뭐냐? 우량모, 젖목 부위에 생각 우량모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도나 뭐 배나 다른 과일이나 과수나무나 다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그 우량모 생산하는 곳에서 우량모를 사는 이유가 이 바이러스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뭐 다른 우리 채소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우량모를 구입을 하면은 바이러스에 강합니다. 그래서 우량모를 구입을 하게 됩니다. 자, 잎 말린 바이러스병을 한번 보죠. 8월의 생육 중기부터 잎이 빨갛게 변하면서 뒤쪽으로 말리는 것이 바로 잎 말린 바이러스병입니다. 바이러스는 세계적으로 한 9종 정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세 종류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GLRAV-135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주로 젖목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데 요 3은 깍지벌레로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량모를 사는 게 좋아요. 자, 바이토플라스마병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잎이 가늘고 총생되고 총생이라는 게 막 무대기로 나는 거죠. 잎이 가늘고 총생되고 꽃눈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꽃눈이 너무 많이 이렇게 무대기로 발생하는 거죠. 과인주은의 대추나무 식재를 피한다. 대추나무가 있으면 이게 올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하고 건전한 우량몸으로 갱신을 하는 것이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충을 보겠습니다. 병충해를 보겠습니다. 충은 포도 유리나방에 있습니다. 유충이 신초 속으로 들어가서 살고요. 중심부를 섭식을 합니다.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 갖고 이 중심부를 신초 속에 들어가고 중심부를 먹는 거죠. 이게 포도 유리나무입니다. 이렇게 신초에 보면은 이렇게 배설물이 볼록하게 나와 있어요. 배설물이 볼록하게 요 신초에 이렇게 배설물이 나와 있으면 이게 포도 유리나방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피해받은 가지는 제거해서 소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5, 6월에 활동을 하고 알부화는 6월에 합니다. 그 약살포를 해야 되고요. 큰 유리나방에 있습니다. 유충이 굵은 줄기 속에서 들어가서 삽니다. 목질부를 섭식을 하고 배설물을 배출을 해냅니다. 요게 이제 신초 속에서 유리나방이 산다면 큰 유리나방은 크니까 이렇게 줄기 속에서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게 포도관 할 때 이거 많이 잡았습니다. 특히 저 농약을 안 치고 유기농을 했기 때문에 이 고생을 엄청 했는데 이거 이제 칼, 가위, 철사 같은 것도 사용해 갖고 막 넣고 막 이렇게 하고 잡고 그랬습니다. 요것을 잘 해야 되겠죠. 6월 7월에 활동하고 알부화는 6, 7월 약살포 하면 됩니다. 포도 호랑 하늘소가 있죠. 포도 호랑 하늘소. 이것도 피해를 제가 많이 봤는데 특히 우리 가안에서는 이게 많이 번졌어요. 이게 유충이 줄기 속에서 살고 목질부 섭식하고요. 가지 속에서 월동을 합니다. 피해받은 가지는 가지를 제거해서 소각을 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6, 7월에 활동을 하고 알부화는 9월에 합니다. 이슬 애매미충이고요. 잎의 저백을 습식을 합니다. 잎에 여러 개, 요거는 요 충이 잎의 저백을 먹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배설물에 의해서 거름병이 또 생기고 낙엽이나 거친 껍질을 소각해서 태워 없앱니다. 깨끗하게 정리를 해버리는 거죠. 6월에서 9월 활동하고 연 3회 발생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볼록 송채벌레는 요렇게 이제 코크 형식으로 돼버리는데 요런 거 포도 하다 보면 요런 게 있습니다. 잎과 과일 표면에 조직을 섭식을 하고요. 잎과 과일을 코크화 시킵니다. 이렇게. 낙엽과 거친 껍질을 소각하는 것이 방법이고 4월, 9월에 활동을 하고요. 연 5, 6회 발생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무니코리 장림 노린재. 이 노린재는요, 잎과 과일의 저백을 섭취를 합니다. 저백을 섭취를 하는데 흡액 부위 구멍을 냅니다. 이렇게. 구멍이 빠끔빠끔하게 나죠. 이 노린재가 한 짓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 과일에는 코크화 시킵니다.
낙엽과 거친 껍질을 소각합니다. 4월, 9월 월동을 하고 연 3회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꽃매미죠. 꽃매미. 잎과 줄기의 저백을 섭취하고 배설물에 의해서 거름병을 만들고 이렇게 거름을 만들고 월동기에 알 덩어리를 제거합니다. 알 덩어리가 있는데 그것을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4월, 10월 활동하고 알부화는 5월에 합니다. 가루깍지벌레네요. 가루깍지벌레고 이렇게 막 가루가 있죠. 깍지벌레고 줄기와 과일 표면을 화면 저백을 습식을 합니다. 줄기와 과일 표면. 배설물에 의한 거름병이 이것도 생기고요. 이렇게 거름이 막 생기고 월동기 거친 껍질 제거 소각을 합니다. OS 9월 활동하고 알부화는 OS 7월에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충을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설명을 쭉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대략 나오죠. 가장 먼저 낙엽과 가지 그리고 껍질을 벗겨서 태우고 가온을 깨끗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석회 유황 합제를 뿌리는 거죠. 일단 이것으로 엄청나게 많은 균들과 병 해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츰 하나씩 이제 과언을 둘러보고 포도나무에서 발생되는 병해충을 확인을 해서 그걸 가지고 농약사나 가서 의논을 하는 겁니다. 뭐가 좋으냐, 어떤 약이 좋으냐. 그렇게 해서 기록을 해놨다가 자기 과언에 어떤 병이 많이 발생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약을 썼는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면 그것이 자기 과언에 이제 맞는 방제력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하면 포도 과언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포도원을 할 때 유기농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사실 실패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유기농 하신 분들은 또 유기농하고 일반농을 해서 멋지게 농사를 또 지을 수도 있으니까 일반농 하신 분들은 꼭 해서 이렇게 멋진 과언, 저보다 성공하는 과언을 이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